새해를 맞아서요.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가 일제히 발표가 됐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이낙연 총리가 1위, 황교안 전 총리 2위가 굳건했는데요. 판도가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보면 유시민, 이재명, 오세훈 이분들이 치고 올라오는 게 눈에 보이던데요. 네, 여전히 이낙연 총리가 1등이고 그다음에 황교안 전 총리가 2등이고 이렇긴 한데 조금 약간 차이가 좁혀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라든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원래는 이제 순위권 밖이나 아니면 저 밑에 정도에 있었는데 갑자기 좀 급부상한 그런 감이 좀 있고요. 근데 여기에 더 흥미로운 거는 유시민 전 장관을 끼워 넣으면은 또 네. 이게 또 판이 요동을 칩니다. 근데 유시민 전 장관을 끼워 넣으면은 유시민 전 장관이 1등이고 그다음에 또 황교안, 그다음에 이낙연 총리 순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시민 전 장관이 과연 정계에 복귀할 것이냐 이런 네. 부분이 어떤 그 내년에 이 정계 개편 과정에서 가장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흥미 포인트가 아닌가 싶고요. 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제 이낙연 총리와 황교안 전 총리가 이제 굉장히 굉장히 좀 접전을 벌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내년 이제 정부의 어떤 그런 국정 지지율이나 아니면은 네. 뭐 경제 상황에 따라서는 뭐 이런 지지율이 좀 바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좀 그 점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원국 교수님, 이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대선 주자 여론조사 넣지 말라고 했는데요. 벌써 이 차기 주자 상위권의 랭크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1위인 조사도 있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요. 그만큼 정치적 파괴력이 있다. 왜냐하면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동안의 스타 작가로서 어떤 책들은 뭐 100만 부 이상이 팔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새로 시작하는 유튜브 아직 뭐 실제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수를 유지하는 것이 그 정도로 파괴력이 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 부가 팔렸다. 그러면 100만 부의 독자를 가졌다면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과거의 친노와 친문 진영에서도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인데요. 네. 그러나 저는 그동안의 유시민 전 이사장을 다른 주자들, 소위 말해서 야권과 여권, 저는 과거 정치부를 할 때 여야를 넘나들었기 때문에 네. 다 만나봤지만 다른 분들은 다 정치적 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시민 사장은 그런 정치적 야심이 없는, 제가 판단할 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옆에서 많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결국은 유시민 사장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본인이 뛰는 것은 만일의 경우 상황이 정말 판도가 완전히 바뀐다. 그리고 꼭 뛰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현재 여권의 주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낙연 총리도 상당히 높은 그런 1위를 계속 달리고 있는 셈이고요. 다른 주자들도 지금 지지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에 진보 진영의 주자들이 지금 열심히 벌써 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자들마다 열심히 뛰면서 지지율을 높여나가는 추세, 이것이 좀 분산이 됐고요. 반면에 야권의 경우는 황교안 전 총리라든가 이런 또 이미 현장에 복귀한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역시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정치적 기대감, 중량감은 상당히 높다. 대신에 저는 현장에 뛰어들 가능성, 그 부분 좀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 황교안 전 총리나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황교안 전 총리도 1위를 압박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고 오세훈 전 시장도 2계단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 두 분 카드가 계속 유효할까요? 최근의 추세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사실은 다음 대선 전에 중요한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음 대선 2년 전쯤 치러질 2020년 4월 총선이죠. 4월 총선을 누가 이끄느냐. 네. 그리고 그 총선을 이끌었던 각 당의 대표 주자들이 어떤 성적을 내느냐가 2년 후에 벌어질 대선에서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보이고요. 네. 그리고 유시민 전 장관은 본인 말씀대로 하면 뇌가 썩을 나이가 안 되셨나요? 유시민 전 장관이 40대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네. 60 넘으면 뇌가 썩기 때문에 네. 중요한 자리 맡을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아마 본인께서 이제 60을 넘은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중요한 자리를 맡으시려고 할지 이것도 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얘기가 될지 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지금 확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개인의 의견으로 할게요. 네네. 아니 본인이 하신 말씀이니까 네네. 뭐 제가 없는 얘기 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우리 정치에서 좀 걱정되는 측면이 정치의 예능화입니다. 네. 올해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도 이제 예능 프로를 통해서 뭐 인기도 없고 인지도를 많이 올린 사람이 광역단체장, 그것도 제일 큰 광역단체장에
뽑혔습니다만 지금 유시민 전 장관이 이렇게 높은 여론조사에서의 득표를 얻는 것도 네. 그동안 계속 누적됐던 뭐 예능 프로를 비롯한 TV 출연이 큰 몫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전례를 보면 알잖아요. 예능 프로 보고 뽑았다가 어떤 일 당하는지. 지금 예능화를 말씀하셨는데요. 또 한편으로는요. 유튜브가 또 이 정치권의 대세가 되어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얘기로 저희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열이 상당히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5분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개인 방송, 이 팟캐스트 유튜브 예고편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담았는지 한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진행한다고 생각하니까 두근두근합니다. 저희 제작진이 지금 이 구독자를 실시간으로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이 올라가기도 전에 구독자가 4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 유시민의 알릴레오인데요. 이 알릴레오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한 듯한데요. 김지혜 변호사님, 어떤 게 눈에 들어오시던가요? 일단은 그냥 모두가 기다려왔던 그가 돌아왔다. 이제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는데 네. 그가 돌아왔다라는 부분이 좀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이 이제 정계에 복귀를 네. 할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좀 뉘앙스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유시민 작가와 관련해가지고 아까 뭐 김용남 의원이 정치의 예능화 뭐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청년 계층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정말 그 스승으로 그렇게 활약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만큼이나 파괴력이 많은 것이고요. 실제로 이게 청년층이 대부분이 어떤 그 현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자가 되는데 어떤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시대에 그냥 스승으로 그렇게 상징성 있는 그런 지위를 지금 점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전 장관이 뭐 더 정치에 다시 복귀를 하든 하지 않든 간에 그 파괴력은 아무래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만약에 내년에 정말로 여당의 상황이 어렵다고 한다면은 구원투수처럼 등장할 가능성도 존재하고 네.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홍준표 대표의 홍카콜라 등등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돌고 있는 그 일종의 약간의 가짜뉴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응책으로 여권에서도 유시민 작가가 나서서 직접 이런 방송을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좀 정치 메커니즘으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짜뉴스 대응책으로는 이분이 달았던 이름이 고칠레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나는 진중하게 간다. 이게 홍준표 전 대표의 바로바로 경쟁을 한 듯한 그런 구도로는 가지지 않겠다라는 뜻을 내비치고 있던데 배 변호사님 지금 면면이 좀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여론조사 전문가도 있고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는 첫 손님으로는 문정인 특보도 나오던데요. 이게 지금 유시민 전 이사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유시민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하는 방송은 아니고 노무현 재단에서 올리는 유튜브로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주제가 아마 문정인 특보가 나와서 북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평화, 그중에 핵심이죠.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뭐 유시민 이사장이 본인 스스로가 어용 지식인으로서 이제 국가에 대한 정책을 일주일에 한 번씩 알려주겠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북한 뉴스에 관련해서 문정인 특보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뭐 홍준표 전 대표의 홍카콜라에 대비해서 자꾸 뭐 가짜 뉴스를 바로잡겠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아직 방통위도 그렇고 방심위도 그렇고 가짜 뉴스에 대해서 누가 판단하고 언제 판단할 것이냐 그 부분이 아직도 정의가 안 돼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어떤 팩트를 본인들이 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쏟아져 나온 기사를 선택해서 그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꾸 이런 유튜브에 있는 뭐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를 가짜뉴스의 온산지다라고 하는 것도 네. 그것도 또한 무차별 공격이고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지 않는가. 네. 각자 자기 진영에서 자신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해주고 싶은 말을 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서로가 뭐 공격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김 의원님 지금 함께 방송을 했던 분에 따르면 유시민 이사장의 불출마 의지가 활활 타오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출마 자태가 노무현 전 대통령 누를 끼친다고 판단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홍카콜라와 전쟁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라던데요. 싸움 붙이고 싶은 분들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비교해 가면서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하고 유시민 전 장관이 뭐 구독자가 어떻게 되는지 네. 사실은 공격은 쉬워요. 방어가 어렵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유시민 전 장관은 현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어떤 실적에 대해서 지금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네. 공격은 시원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어하는 거를 듣다 보면 답답하고 뭐 어용이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데 얼마나 오래 갈지 네. 만약에 방어를 하면서도 꾸준하게 인기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건 대단한 사실은 재주죠. 네. 그거 지켜보면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워낙 말을 잘하기로는 대학생 때부터 유명한 유시민 이사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들만 앞서가면 안 될 텐데 속 타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차기 주자 상위권에 올라가 있던 이재명 지사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새해를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요? 지금 이재명 지사와 나쁘지 않은 관계였던 이해찬 대표가요. 새해 첫 업무일을 박 시장과 함께 했습니다. 이 지사의 일성까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게 이제 노후 대책이 100% 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62세였다 그랬나요? 그런데 그 IMF 때 자발적으로 주사를 인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2년 일찍 정년이 되도록 스스로 반납을 한 건데 그걸 복원해달라는 게 지금 요청입니다. 시장님이 제가 드릴 말씀을 다 하시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시니까 이렇게 또 새해가 또 한 해가 시작됩니다. 시간이야 그냥 가는 거지만 우리가 연말, 연시를 정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정하는 것은 똑같은 일상이긴 하지만 새롭게 한번 마음을 다잡고 다시 그 지점에서 처음 출발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박원순 시장 그리고 이해찬 지사를 보셨습니다만 여론조사에서는요. 이재명 지사죠. 이재명 지사가 어느 여론조사에서는 3위로 치고 올라온 것도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 새해 첫날 이 두 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역시 큰 그림이 보였겠죠. 네. 정말 자신의 역량과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실력들을 펼쳐보고 싶다. 그리고 그것을 국민을 위해서 이루어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요. 이재명 지사의 오늘 신년 인사를 보면 아직도 자신은 피해받고 있다, 억울하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제 그러나 현재 검찰 또 법원과의 이런 여러 가지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정확한 자신의 그런 결백함을 입증해야 될 텐데요. 그러나 그동안 이재명 지사가 살아왔던 길들을 본다면 네. 흔들림 없이 자기의 가치에 대해서 철저하게 투사하고 그것을 정책화해내는 그런 역량들 그리고 현실 정치에서 필요한 지점을 공략하는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오늘 나온 뭐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3위까지 올랐고요. 또 다른 한 신문의 조사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3위, 이재명 지사가 4위, 네. 이 진보층에서요.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지자들은 이런 박해를 받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결집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그중에서도 가장 진보 진영에서 사이다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 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지층들이 이재명 지사를 지키겠다는 그런 결의를 다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이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박원순 시장하고 같이 또 함께 자리를 같이 해서 공무관들, 이 청소 용역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찾는 자리를 만들어서 서로 간에 덕담도 주고받고 네. 어떻게 이 현실의 문제를 풀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권에서는 서로 간의 이 갈등보다는 이렇게 대선 주자들을 관리하고 또 향후에 내년 이제 총선 국면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적절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집권 여당으로서 관리를 하겠다. 네. 또 최근에 뭐 야당도 단결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여당도 마찬가지로 그런 서로 간의 갈등 속에서도 경쟁의 구도 속에서 집권당이 할 일을 하겠다라는 이해찬 대표의 보관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뭐 시민의
가치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지역에서 현안들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능력들을 또 보여왔기 때문에 삼선의 경력, 서울시장으로서는 처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역량들을 어떻게 발휘할지 또 이재명 지사가 이 험난한 과정을 거쳐갈지에 따라서 여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선 주자로서 위치를 가져갈 거다. 네. 야권도 열심히 뛰겠지만 현재 야권은 지금 주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권도 앞으로 많은 이합 집산을 통해서 주자를 만들어내는 노력을 아마 기울일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어느 카드 버릴 게 없다라고 하면서요. 대선 그렇죠. 주자를 관리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